금리 인하의 여파가 나스닥 시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정으로 갈 것이냐, 상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횡보하는 국면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는 금리 인하, 그리고 이번에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뭐 다음에 금리 인하를 또 시사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방향성을 좀 보고 있는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1월 20일에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역시나 지수는 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다시 한번 역시 좀 상승세를 독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어쨌든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테슬라지만 트럼프 집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상승세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지수의 영향을 테슬라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고점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뭐 전문가들도 그리고 은행권들도 각 국가에서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고 영상 초반에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나스닥은 전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그 조정에 어떻게 보면 좀 수혜자, 지수 리밸런싱을 하는 데 있어서 업그레이딩이라고 할까요? 업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가 이제는 2025년에 대장주로 가고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 이탈한 돈이 다시 들어올 때 주인공은 역시 테슬라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00달러를 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고 테슬라 또 오늘의 또 뉴스 또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식장이 좀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좀 나온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거래 대금이 2004년 이후에 최대치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리 인하가 나오더라도 금리 인하 유무가 아니라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오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여전히 거래대금은 최고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근거는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각국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이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중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유럽인들도 있고 미국인들도 있잖아요. 이탈한 외국인들, 그 외국인들 전 세계인들의 자금이 어차피 갈 곳은 나스닥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좀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서 금리 인하 일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일부터 18일 사이에 미국 FMC에서 발표가 이어지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입니다. 그래서 이때 발표가 될 예정이고, 일본은행은 2시였나요? 3시였나요? 같은 날 이렇게 좀 발표가 되게 되는데 동결이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시장은 하락할 것이고, 되지 않더라도 시장은 하락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좀 무게가 실리는데, 이게 왜냐면 이번에 하락하면 하락한 대로 영향이 있고요. 하락하지 않더라도 다음 회의 때는 무조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반영이 돼서 주식시장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시장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좀 근거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단순하게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건 아닙니다.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뭐 기업 입장에서 좀 저렴하게 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장기적으로 갔을 때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데미지를 많이 입었잖아요. 초창기 때. 쉽게 생각했을 때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 위기는 뭐냐면 결국은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1,000원대 초반이었죠. 1,100원 정도 했던 달러가 지금은 1,400원 초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계엄령 여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1,400원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해서 그냥 금리 높은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화보다 달러화가 그냥 들고만 있어도 여기는 4.5% 주고 우리나라는 지금 2.5% 주는데, 그럼 누가 더 이득이냐 이거예요. 그냥 들고만 있어도 달러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연간 2%의 환율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사고 싶은 사람이 많고 원화를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반대로 이 4.5포인트였던
요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점점 메리트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슬슬 매도하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 대표적인 투자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모건 스탠리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이제 달러를 매도를 할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달러를 보유한 모건 스탠리가 슬슬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월가에서도 그리고 트럼프 달러도 계속해서 하락이 나올 것이다. 블룸버그 월가도 계속해서 달러의 하락세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미국 시장에 뭐 ETF 상품을 제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달러로 환전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 보면 그냥 미국 시장에 넣어만 놔도 손해를 보는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달러를 넣어놨을 때 손해를 보는, 환율로 손해를 보는 것보다 기업이 성장하는 그 성장 포인트가 더 큰 기업을 우리가 찾아야만 됩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세한 얘기는 좀 뒤에 가서 해보고요. 지금 계속해서 좀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시장 상황만 조금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금리를 내린다, 오른다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린다, 오른다에 대한, 오른다는 아니고요. 동결로 간다, 내린다의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경기 선행 지수는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경기 동행 지수, 지금 현재 현생에서는 내려도 된다로 나왔습니다.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볼 텐데요. 크게 지금 근거들이 미국 경제지표 두 가지에서 좀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쪽의 근거는 요 경기 선행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신규로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음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 실직자가 많으면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어려워지게 될 테니까 요게 지금 11월 달에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자, 물건을 생산을 할 때 생산자가 생산을 하고 유통하는 사람이 유통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가져가게 되는데, 소비자가 느낄 때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가장 먼저 생산하는 이 생산자가 느끼기에 물가가 올랐다, 원자재 값이 올랐다는 것은 결국은 그건 소비자의 몫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경기 선행 지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가 또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섣부르게 금리를 내려버리면 다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자, 이게 금리가 동결로 가야 된다의 목소리고요. 그럼 반대로 지금 부분 금리를 내려도 된다 쪽에 좀 얘기를 보게 되면 코어 CPI 그리고 CPI 모두 다 예측치로 나오게 됐는데 부합을 했습니다. 예상처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연준의 예상만큼.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냥 CPI가 아니라 이 코어 CPI가 자리를 잡았다는 부분이 있어요. 코어 CPI는 뭐냐면 이 Housing, Transportation 요거를 제외시킨 요 나머지 개념들을 얘기를 하는데, 물가 말 그대로 식료품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메디컬 케어 약품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것들만 모아놓은 게 바로 코어 CPI입니다. 말 그대로 핵심이라는 얘기죠. 핵심 물가는 잡히고 있으니까 그냥 내려도 돼, 이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물가 잡겠다고 계속해서 금리를 홀딩해 놓고 있으면 결국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두 가지 모두 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럼프가 앞으로 이번 뭐 금리 인하를 필두로 가속화시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이번에 2.0 시대에 있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 뭐 기본 관세 아니면 뭐 중국 견제를 하면서 뭐 중국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재정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입니다. 재정 부채. 자, 왜 지금까지 엄청나게 지금 Federal Debt라고 되어 있고요, Federal Deflect라고 되어 있죠. 자, Federal Debt 연방 적자입니다. Federal이 연방이니까 적자, 그리고 Deflect가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요게 빚을 의미하고요. 데플릭트가 적자를 의미합니다. 당연하게도 코로나 팬데믹 때 적자가 어마무시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렇게 완만하게 꺾였어야 되는 미국 부채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를 필두로 양적 완화를 시사했던 바이든 대통령을 사실 욕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트럼프가 욕한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서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겠다. We make great America again의 첫 번째 슬로건이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트럼프가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코인으로도 하겠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를 통해서 빚을 갚겠답니다. 국채와 금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트럼프는. 왜냐하면 기준금리 4.5에서 기준금리 4.0으로만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이 4.5짜리 국채를 1년에 4.5만 들고 있어도 1년만 들고 있어도 4.5의 이자를 준 이 국채를 이제는 4%밖에 안 준대. 근데 여기는 4.5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싸게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올라가죠. 지금 이걸 사면 4.0밖에 안 줘요. 근데 작년에 샀었던 재작년에 샀던 5.5짜리, 5.0짜리, 4.5짜리 사면 1년만 들고 있어도 4.5%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금리 차이만큼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죠. 자연스럽게 그 채권, 어디에 대한 채권? 미국에 대한 채권, 줄여서 국채입니다. 이 국채로 뭘 해결하겠다? 미국 부채를 해결하겠다. 자, 그렇다는 건 금리를 내려야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이걸로 트럼프는 빚을 갚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빨리 좀 해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뿐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금리 인하의 시기는 굉장히 가속화될 확률이 높겠다. 3월 달에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연간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나스닥에 정말 큰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달러에 정말 큰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엔화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지를 좀 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시중에 은행에 있었던 돈이 시중으로 퍼지게 됩니다. 뭐 주식 시장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 뭐 현금화를 시킨다든지 계속해서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여기에서 나스닥 시장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인하 폭보다 테슬라처럼 기업의 상승폭이 더 크다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금입니다. 그때가 조정이자 우리의 좀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까지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쨌든 트럼프 시대 2.0 시대에 있어서 코어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즘 주목을 하셔라. 어쨌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시황은 여기까지고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는지 유무에 따라서 앞으로의 여러분들 또 영상을 또 따로 한번 특집으로 좀 제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는 테슬라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구글의 웨이모가 도쿄에 좀 진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이버캡 중국 진출을 좀 견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웨이모의 일본 선점이 된다든지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좀 재밌는 게 요 형국 자체가 테슬라랑 구글이 좀 경쟁 구도로 좀 가고 있는 흐름이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X 기반 이베이를 출시를 할 것이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트위터죠. 트위터를 메일 기능을 추가를 해서 구글 메일을 따라잡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자 그러면서 반대로 이번엔 구글 쪽에서 좀 맞불을 놓은 뭐 그런 좀 형국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을 웨이모가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테슬라 행보 자체가 뭐 구글뿐 아니라 그리고 테슬라가 하는 사업 자체가 분명히 돈이 된다라는 데에 좀 방증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론 머스크가 TSMC와 함께 이 로봇 이것도 제가 공부방에 올려드렸었던 건데 TSMC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쪽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로봇주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 탄소 포집 요것도 지원 유력하다라고 하니까 또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또 흐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석유 시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의 사업이 좀 착착착 진행되는 또 하나의 좀 방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좀 오늘 좀 본격적으로 해볼 좀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주니퍼가 좀 중국 쪽에서 출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 Q 저가 모델이 나오게 되면서 중국 쪽의 자율주행 좀 허가에 대한 좀 긍정적인 또 효과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X 쪽에 이 FSD 관련해서 좀 트윗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몇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좀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율주행이 미국의 보험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요거예요. FSD 버전 13은 이거는 자동차 보험 비용을 없애버릴 것이다.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테슬라 이거 가입을 해서 나는 이렇게 또 절감을 시켰어. 쉽게 얘기를 해서 이거 그냥 자율주행 끊어서 결제를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면 사고가 안 난다는 가정합니다. 그러면 나의 운전 점수가 올라간다 이거죠. 자율주행하니까 내가 사고 낸 거 아니니까 운전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보험료는 어차피 줄어들게 되는데 이 줄어드는 보험료가 어차피 이 자율주행 이 소프트웨어 가입료로 퉁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 하면 바본데 자율주행해서 보험료를 낮춰서 그 보험료로 자율주행을 산 셈 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뽕을 뽑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미국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일리가 있을 수가 있겠다. 어쨌든 이런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덧붙였던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FSD는 자율주행의 느낌이 굉장히 적었다라고 하는데 실주행을 해본 결과 와 이제는 인간이 운전할 시대는 지난 것 같다. 말도 안 된다. 이제는 인간 운전 끝났다. 이미 8, 90%는 거의 완성형 단계다. 이렇게 좀 극찬의 후기와 함께 나는 보험료를 아끼고 있어. 너희들도 그렇게 해봐. 이런 또 이야기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FSD의 중국 출시, 웨이모가 견제했던, 그리고 이제 엄청난 혁신을 했던 이 FSD의 중국 출시에 관련된 또 이야기가 또 한 가지 나와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또 트윗이 하나 올라옵니다. 테슬라 기가 베를린 공장 관리자는 1월에 예정된 직원 행사에서 일부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게 모델 Y 주니퍼입니까? 아니면 모델 Q입니까? 라고 했는데 내용이 중국에서 또 튀어나와 버립니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에서 신형 모델 Y의 생산량은 하루에 수십 대 불과하며 하루에 수십 대 생산을 시작을 했다 그랬죠. 신형 모델 Y가 주니퍼죠. 자, 그게 정확한 출시 날짜를 기다리고 있고 이미 생산이 들어갔습니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중국 쪽 또 통신망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 쪽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유럽 쪽에 인도 날짜를 2025년 5월부터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이 모델 Y 예를 들어서 산다라고 했을 때 인도 날짜를 사실 5월 달 걸 미리 표시하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다라고 한다면 이걸 언제 인수할 수 있는지 1, 2개월 정도면은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5개월 뒤에 받는 날짜까지 전부 다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결국 신제품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신제품을 아직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신제품이 예를 들어서 이게 1, 2개월이라고 쳤을 때 한 2월 내지 3월 달쯤에 출시가 되게 되면 5월 달에 인도받을 수 있네? 이렇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델 Y 주니퍼? 그럼 이거는 어디서 생산이 되죠? 중국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이 되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제 좀 하나하나씩 좀 퍼즐이 맞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델 Q도 마찬가지고 모델 Y 신형도 마찬가지고요. 내년 한 2, 3월 정도 출시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생산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델 Q 중국 쪽 생산을 가지고 간 이유 자체가 저가 모델로 깔아놓고 FSD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가장 비쌌을 때 15,000달러 정도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만 달러 초반대인데 이게 2천만 원 가량이 돼요. 그리고 이 2천만 원 가량 되는 게 결국 손해가 아니다라는 또 주장이 나왔죠. 어차피 보험료로 뽕을 뽑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 Q로 많이 팔고 중국에서 FSD만 성장화되면 중국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중국 판매량이 이미 전고점을 넘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연말에 진행했던 프로모션에서 구형 모델 Y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 그랬죠. 물론 구형은 아직은 아닌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구형이 되는 거니까. 자, 1.85만 대가 9월부터 15일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이 프로모션 진행 기간에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외제차 전기차도 아닙니다. 외제차 판매량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인기가 지금 굉장히 핫하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친중, 중국과 굉장히 친하잖아요. 중국 공장 굉장히 많고 시진핑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반중이라면 일론 머스크는 친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갈지 사실 저도 굉장히 좀 난해한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가장 비쌌을 때 15,000달러 정도 했었던 2천만 원 가량 정도 했었던 요 FSD가 지금 당장 팔린 것만 해도 17,500대에 달하고 있죠. 이게 일주일 만에 팔린 겁니다. 대충 이것만 곱해도 어마무시한 양의 판매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자동차 그 가격은 또 따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마무시한 또 매출량이 중국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FSD와 함께 이 전기차 판매량이 앞으로의 테슬라의 뭐 주가 실적을 캐시우드가 제시를 했었던 것처럼 3,000달러, 뭐 4,000달러 이거는 2030년까지 요 흐름대로만 가지게 되면 절대 무시할 만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수치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현실성이 있는 2030년까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주가 5배 충분할 수가 있겠다. 왜 2030년이냐면 트럼프 임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임기 동안에 뭐 엔비디아 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휴머노이드 로봇 쪽도 마찬가지고 뭐 구글과 함께 스페이스X 쪽에 양자 컴퓨팅을 좀 활용을 할 수도 있겠다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자 리게티, 아이온큐, 웨이브디 모두 다 양자 컴퓨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페이스X 쪽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자, 연산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자율주행 서비스라든지 지금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요번에 또 월록 3 또 지어지잖아요. 멤피스 공장 쪽에 요 지어지게 되면 자체 또 생성형 AI로 지금 오픈 AI를 또 추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게 됐을 때 트럼프 2.0 시대에 역시나 테슬라는 다시 한번 주인공으로, 다시 한번이라고 좀 그렇고 어마무시한 상승이 지금 초입 구간에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현재 주가가 요 부분에 있다면 2030년에 있을 3,000달러 이상까지 이 초입 구간, 우리가 마지막이자 요 금리 인하가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테슬라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대에 좀 접어들게 되면 테슬라의 방향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고 변동폭이 있을 거고 여기에 우리가 맞춰서 좀 테슬라를 잡아갈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 테슬라를 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었던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미국 주식 공부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미국 주식에 사실 관심은 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ETF를 사야 되는지, 어떤 계좌를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하다가 늦춰지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공부방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하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좌 개설 어떻게 하는지, 이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증권사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분들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ETF를 사야 되나 종목을 사야 되나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주식 공부방 이 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식 공부방 입장 방법은 1668-5284번 제가 수신 전용 번호로 이렇게 하나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1668-5284번 제가 수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활용 용도 빼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구독자 분들이라면 모두 다 무료로 공부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하는 분이냐 자기소개를 좀 굉장히 늦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 그냥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저도 제증을 걸고 문제가 생기면 제증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482분과 함께하는 요 박준영 자문역이라고 돼 있죠. 자산 운용사로서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많이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많이들 좀 물어보실 수 있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서 뭘 하느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하게도 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요 내용들도 공부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요런 이야기들 뭐 위고비 얘기도 있고 배터리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단순하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얘기가 나오는 중에 35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들어오셔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굉장히 또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 요 아이온큐도 여러분들 또 양자 컴퓨팅 또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3배 가까운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주제 그리고 나오고 있는 논쟁거리 호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정직하게 좀 반영이 되는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또 시장이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 참여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고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테슬라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많이 올라봐야 $1000 가봐야 뭐 2배 아닌가요? 1년 동안 2배? 이럴 바엔 그냥 국장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보고서로서 좀 살만한 종목들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들 분석 보고서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또 시황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좀 미국 시장이 돌아갔는지 지금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떤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보면 귀찮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에서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는 분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모두 다 참여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항상 고점이다라는 소리를 10년 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고점인 것 같죠? 내년이 고점, 내년 되면 또 작년에 살걸, 내후년 되면 작년에 살걸. 사실 미국 주식은 시작을 할 거라면 가장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려도 나스닥에 물리라는 얘기가 있죠. 결국은 전 세계에 돈이 몰리는 시장이 미국 시장 나스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는데 하는 법을 몰라서 하는 시대는 사실 이미 지나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를 만나셨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들어오셔서 도움들 많이들 받으시고 앞으로 어떤 기업을 좀 사야 되는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좀 미국 시장을 또 배워가는데도 실제로 이렇게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올랐는데 국내 시장에 테슬라 관련주가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는 또 새로운 또 주식 투자의 이면 국내장에서 너무 많이 되어서 나 주식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면서 매일매일 좀 수익이 쌓여가는 느낌에 좀 다시 한번 좀 주식의 재미를 느꼈어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한 번씩은 안 해보신 분들은 뭐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랑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 내가 미국 주식을 할 줄 몰라서 한국 주식을 하는 것만큼 사실 가장 손해 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반드시 제가 준비해 놓은 공부방 반드시 꼭 한 번씩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물심양면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8-5284번으로 공부방 문자 남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